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로마의 건국.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로마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는 근대 정치제도의 뿌리였으며 보편적 시민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명한 국가였습니다. 앞으로 3편에 걸쳐 로마가 인류의 네이션 빌딩에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시민사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했습니다. 아테네는 사상의 실험실이었고 스파르타는 제도의 실험장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서로 달랐지만 시민이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을 처음 품게 한 위대한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실험자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시민의 철학을, 스파르타에서 통제된 정치기구의 영감을 얻은 로마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이 혁신적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로마라는 도시의 성립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 중서부 7개의 언덕 위 티베레 강을 끼고 작은 정착지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훗날 제국이 될 도시 로마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는 두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부터 시작됩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이 쌍둥이는 자라서 도시를 세우지만 형이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도시가 처음부터 폭력과 경쟁이란 피해의 운명 위에 놓여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의 초기 인구 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이주적인 민족의 영광로였습니다. 라틴족, 사비니족, 에트루리아인, 심지어 추방자, 도망노예, 불황자들까지 로마는 사회의 주변부 인물들이 모여 만든 도시였습니다. 로물루스는 도시를 세운 뒤 여자가 부족하자 사비니족을 초대해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술에 취하자 그 자리에서 여자들을 납치해 강제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사비니 여인 약탈 사건입니다. 사비니 남성들이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여인들이 싸움을 말리고 화해와 동화로 이어지며 두 민족은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로마의 시작부터 피섞임을 수용한 공동체였음을 말해줍니다. 혈통이 아닌 충성과 동화, 정복이 아닌 수용과 제도가 로마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로마를 유연한 제도의 실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전통 혈통 질서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로마는 필요한 제도라면 이방인이든 이웃 도시든 어디에서든 가져와 쓸 수 있었습니다. 왕권은 에트루리아에서, 병역은 라틴족에서, 제도의 씨앗은 사비니족에서, 철학은 훗날 그리스에서. 로마는 시작부터 혼합의 도시, 수용과 응용의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로마는 에트루리아식 왕정을 받아들였고 왕은 종교적 군사적 권위자로서 도시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왕정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왕 제위기 타르퀴니우스 왕자의 루크레치아 겁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의 구조적 긴장, 즉 혼인 가능한 여성 부족과 시족 간 권력 투쟁이라는 불안정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폭발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정적인 계기였지만 로마 왕정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구조적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와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콜라티누스를 앞세운 귀족들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공화정 체제로 전환을 단행합니다. 로마는 이제 왕 없는 나라, 시민이 통치하는 공화정이라는 전혀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기원전 509년 새로운 체제,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공화정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일을 뜻하는 체제, 이 체제는 더 이상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논의하고 다스리는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이란 누구였을까요? 로마 공화정은 시작부터 귀족들의 독점 체제였습니다. 파트리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평민은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최고 권력은 2명의 집정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1년 임기의 공동 통치자로 군을 지휘하고 법을 집행했습니다. 법을 집행했지만 둘이 항상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귀족 내부의 분산이었습니다. 집정관 아래엔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이 원로원은 사실상 실질적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 즉 토지와 혈통을 가진 자들이 모여 법률과 예산, 외교와 전쟁을 좌우했습니다. 공화정이라 불렸지만 로마는 철저한 귀족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귀족 정치 안에서 로마는 점차 시민이라는 개념을 확대해가는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은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정권이 없었고 법률에 대한 정보조차 공유받지 못했으며 전쟁에 나가 피를 흘렸지만 정치적 발언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불만은 곧 성산사건이라는 초유의 집단 파업으로 이어집니다. 기원전 494년 평민들이 도시를 떠나 성산에 모여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평민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사건 이후 귀족들은 마침내 물러서고 평민의 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책, 호민관을 허용합니다. 호민관은 로마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공화정 로마는 이렇게 귀족 정치에서 출발했지만 갈등과 타협, 조정 속에 시민 전체의 정치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로마가 네이션에 접근하는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권리가 태생이 아니라 참여와 투쟁으로 획득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로마가 네이션에 접근하는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권리가 태생이 아니라 참여와 투쟁으로 획득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실험은 단지 공적인 정치기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서는 시민들 사이의 사적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클리엔텔라라 불리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 제도는 후원자와 피후원자 간의 개인적 유대와 상호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사적 계약 질서였습니다. 클리엔테스는 후원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선거운동을 덮거나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후원자는 그들에게 법률적 조언, 경제적 지원,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시혜나 거래가 아니라 사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공생활의 기초였습니다. 국가가 아직 모든 것을 담당하지 못했던 시대, 이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안정망,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율질서로 기능했습니다. 로마의 클리엔텔라 제도는 국가 밖에서 형성된 질서이자 동시에 국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시민성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평민도 후원자를 통해 공공의 세계에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관계는 세습 가능한 유대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민적 경험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클리엔텔라 윤리에서 훗날 로마법과 현대 민법으로 계승하게 될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피데스, 신의 성실, 즉 약속을 지키고 관계를 지속하며 신뢰에 기반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윤리 원칙입니다. 오늘날 민법의 계약법에서 말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결코 근대적 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화정 이전, 바로 이 사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고대 로마 시민의 윤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던 시민사회의 원형이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단지 수도 로마 안에서의 실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치와 시민권 보호와 충성의 원리를 국가 바깥으로 확장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합니다. 정복한 도시를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엔텔라적 관계로 묶어낸 것입니다. 로마는 패권을 지닌 국가이자 정복당한 도시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도시들은 클리엔테스가 되어 군사적 의무와 충성을 바치는 대신 로마로부터 보호와 연맹, 일부 정치 참여를 부어받았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라틴 동맹이라 불렀고 각 도시는 로마와 양자 조약을 맺으며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바로 라틴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민족에게 시민권을 제한적 혹은 단계적으로 부여하면서 군 복무와 동맹이라는 의무를 통해 이탈리아 전체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해 나갑니다. 이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질서에 편입되겠다는 충성의 서약이자 로마가 정복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수행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도시가 법을 수출하고 질서를 확장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며 전체 이탈리아를 시민적 네트워크로 묶어낸다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적인 네이션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해서 라틴어, 라틴법, 라틴 시민권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거의 완전히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통적인 혈연 공동체가 아닌 시민권이라는 법적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정치 공동체, 이것이 로마가 남긴 결정적인 유산이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왕을 몰아내고 시민이 다스리는 새로운 국가 실험이었습니다. 혈통이 아닌 충성으로 구성된 공동체, 정복이 아닌 시민권의 확장, 귀족의 특권에 맞선 평민의 권리 투쟁, 그리고 클리엔텔라라는 신뢰 기반의 사적 질서까지. 로마는 세계사에서 가장 먼저 시민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 즉 네이션의 원형을 실험했던 국가였습니다. 로마가 보여준 네이션 빌딩은 제도를 만들고 법을 확장하고 권리를 공유하며 시민이 공동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로마는 점점 더 넓은 영토와 더 복잡해진 계급 구조를 감당해야 했고 공화정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에는 곧 내전과 독재, 포퓰리즘이라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화정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로 들어섭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위대한 시민 실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2편 황제와 제국에 출연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